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벌써 2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주 1시간,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17번째 우주 1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혼부부 단골 싸움 원인 7가지를 좀 풀어보는 그런 문제풀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 벌써 우리가 책 하나 끝났죠. 우리 결혼할 때 꼭 물어봐야 할 8가지. 그래서 우리 뿌뿌님도, 정말 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또 우리 꿀떡맘님도 마침 이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딱 나에게 와닿는 그런 강의여서 너무도 좋았다. 또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 너무 말씀만으로도 감사하죠. 또 제이님이, 대화가 왜 이렇게 겉돌지 했는데 이게 또 꿈과 연결되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참 결혼 생활 힘드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게 참 멋지셨다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밤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 미애님께서 실버 세대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참 꿈 이야기 안 했다. 앞으로 더 이제부터라도 더 행복한 노후 생활 해보겠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또 명절에 대한 이야기 너무 공감되었다. 네, 또 여러 이렇게 많은 후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감은 제가 하나하나 잘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 이번 8월 달에는 현재 꿀떡맘님 2번, 후원찬 아빠님 2번 남겨주셨는데 8월이 끝날 때 또 가장 많이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또 15분 코칭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셔갖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행복한 남편 연구소 운영하면서 부부관계에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나은 피그를 선택해라 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은 제가 이전에 부부 교육을 할 때 사용하던 교과서를 책으로 만들어진 건데 부부관계 또 인간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대부분 인스타에서 저를 아셨죠? 인스타에서 활동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또 특강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소식만 좀 전하면 저희 대화공부 3기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2기 또 1기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모집 중이고 저희는 9월 달에 시작하게 됩니다. 교재를 제가 보내야 돼서 9월 1일인가요? 네, 그때까지 제가 모집을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 참 감사하게도 지금 2기가 이제 3주차 수업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소식들이 또 저를 참 뿌듯하게 하고 제 꿈을 이루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관계에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오늘 강의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책을 한 권씩 정해서 한 챕터씩 매주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당신도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어 라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1장 첫 번째 신혼부부들이 자주 겪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책마다 이 책의 구성이 다르다 보니까 책마다 진행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진행 방식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7가지 문제를 저희가 쫙 살펴볼 거고요. 그 문제 중에서 전부 다 다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요것 좀 궁금하다 하는 것들을 투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같이 이제 풀어보고 광고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질문을 해볼 건데 이 레슨은 저 혼자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도 많이 드릴 건데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결혼하신 지 몇 년 차 되셨는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세연 명심 2년 차, 1년, 은미님 24년 차. 와, 24년 차. 우리 연주 부부님은 5개월. 아주 따끈따끈한 신혼이시고, 우리 손인이님, 네, 2년 차. 체리씨님은 D-75. 그러니까 아직 예비 신혼 부부이시고, 꿀떡맘님 5년 차. 8개월 차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미애님 오늘 계신가요? 안 계신 거, 미애님 안 계신 것 같고. 야, 동거는 8개월 차. 호동이 형님. 동거 함께 사신 지는, 우리 미애님 41년. 와, 진짜 너무 멋지시죠? 전 진짜, 사실 제가 배울 게 훨씬 많을 텐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남편분과 함께, 우리 또 앞으로의 인생을 더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리스펙의 박수리 한 번만 더 보내볼게요. 우리 다양한 연차가 왔는데, 여기 누가 빨간색으로 아주 멋지게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요거 제가 지우는 법을 조금 잘 몰라갖고, 어떻게 하면 될까? 잠시만 요거 좀 제가 좀 지워볼게요. 아마 실수로 하셨을 거. 됐다. 됐죠?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챕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보통 부부의 일상, 그리고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자주 겪는 어떤 그런 고민들, 또 부부의 소통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가끔 위기가 오겠죠?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후에 어떻게 또 지내야 될지, 이렇게 6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 모두 다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1장에 있는 7개의 문제들을 제가 좀 적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소장님 저 몇 번 문제 좀 풀어보고 싶어요. 이 문제가 저희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는 거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1번 먼저 이 가정에 대한 갈등이죠. 집에서 참 쉴 수 없다는 남편과 오히려 부부가 대화가 너무 없어서 힘들다는 아내의 이 갈등, 과연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사정과 또 어떤 속마음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이 가족에게 소홀한 남편 때문에 힘든 아내와 또 불평불만이 심한 아내 때문에 힘든 남편, 또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자꾸 엄마 편을 드는 남편, 또 친정과 너무 가까운 아내, 이것도 부부 사이, 특히 신혼부부가 자주 겪는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4번이 정말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참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라는 남편과 나는 내 정체성, 나의 커리어가 정말 중요해 라고 말하는 아내, 이것도 또 부부의 갈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번째 고민은 피곤함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사람과 좀 내 피곤함을 알아줬으면 하는 아내도 있겠죠. 6번째,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 잔소리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는 남편과, 또는 남편의 그 무관심 때문에 좀 내가 결혼 왜 했는지 고민인 아내. 마지막으로 아내가 말하는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 있죠. 뭐 입을 옷이 없다, 뭐 먹을 게 없다. 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남편과 남편의 그 자기 자랑,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이젠 좀 지친 아내. 요것도 또 갈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고민이시고, 또는 요 문제 좀 풀어보고 싶으신지 1번부터 7번까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자, 2번 한 표 나왔고, 자, 1번, 2번과 6번, 또 2번, 5번, 6번, 또 5번 나왔고, 3번 나왔고, 1번, 1, 3, 6, 네, 1, 5, 6. 자, 30초 남았습니다. 6번. 네, 지금 5번도 오셨고, 5번, 6번. 그리고 6번, 5번. 굉장히 치열합니다. 1번 한 번 더. 자, 지금 10분이기 때문에 11분 되면 마무리 지을게요. 2번 거 나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소강 상태가 된 것 같죠? 여기서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이제 중지선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1번이 지금 5표. 여기 3표, 2표. 여기도 1, 2, 3, 4, 5, 6표. 1, 2, 3, 4, 5, 6, 7표. 오케이. 그럼 6번, 5번, 1번 순서대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6번, 5번,
1번, 그리고 2번, 3번. 자,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저도 이런 방식으로는 또 처음 해봐갖고 약간 긴장도 되는데 같이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아는 내용들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맞아요. 저도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응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남편의 잔소리로 지친 아내의 잔소리로 지친 남편과 남편의 무관심에 지친 아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몇 번이었죠? 6번. 자, 오늘은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참고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부분은 대체 어떤 부분일까? 특히 이제 고민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편이 이제 고민을 다룰 때 남편의 속마음, 남편의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남편의 핵심 심리는 뭐냐면 신뢰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뭔 소리야 싶으실 것 같아요. 그쵸? 아내분들은 어떤 문제나 고민이 생겼을 때 뭐를 바라냐면요, 남편의 걱정을 바란대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일반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조금 더 남성성이 강한 아내분들이 있을 수 있고 여성성이 강한 남편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니까 남편과 이제 아내가 등장합니다. 아내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굉장히 다른 성격에 끌렸대요. 어떤 성격에 끌렸을까? 근데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반면에 이 남편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올 때마다 좀 피곤하고 지쳐있고. 자, 우리 아내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집에 온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때 우리 남편에게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뭔가 막 힘들어 보이고 고민도 많아 보이고 막 얼굴에 막 다크서클도 좀 쌓여 있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또 적어주세요. 영양제 먹고 꿀떡맘님,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여러분, 제가 원하는 답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네, 굿, 좋습니다. 왜 힘드냐고 물어본다. 좋아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때 우리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내가 어떻게 했냐면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러분처럼 되게 상냥하고 다정한 아내인 거죠. 어떻게 물어봤냐면, 여보,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괜찮은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남편이 이제 승진도 시즌이 다가오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니까 승진에 영향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우리 호동경님처럼 왜 힘든 거야? 뭐가 문제야? 또 다음에는 잘 해결됐어? 계속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남편분들, 이때 이 남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 좀 그냥 내버려둬.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아내분들이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니, 난 걱정이 되고 당신 힘들까봐 계속 마음을 쓴 건데,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버려 두라니? 이 남편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남편은 무엇을 받고 싶대요? 신뢰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안부, 요즘 괜찮아? 힘들진 않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계속한 이런 질문 공세가 오게 된다면 이 남편에게는 이 이야기가 걱정이 아닌 뭐로 들릴까요? 네,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특별히 이 책은 이제 일본에서 쓴 책인데 우리나라랑 그래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요즘은 좀 안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자존심은 굉장히 남자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내의 계속되는 이 걱정과 그리고 그런 고민, 질문들은요, 이 남편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걱정만 하는구나, 이런 그 메시지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상담을 해보고 많은 분들을 이야기해보면서 대체로 남편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일에 있어서 아내의 걱정이 지나치고 뭔가 오면은 걱정이 아니라 참견과 나를 못 믿어하나 이런 불안함이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에 참 가르치려 드는 것 같고, 가르치려 드는 것 같고, 또 심지어 굉장히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내 걱정 끼치는 남편이 되는 게 싫은 거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어떤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고, 또 아내가 나를 봤을 때 불안한 남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남자, 또 책임지는 남자, 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걱정이 남편에게는 내가 못 믿어온가? 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죠. 반면에 아내들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 남편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당연히 사람은 이기적이죠. 네, 당연합니다. 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이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편에게 이 걱정은요, 뭐로 들린다고요? 잔소리로 들린다. 그럼 이 남편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내한테도 내가 걱정 많이 들으면 잔소리로 느껴지니까 내가 자꾸 물어보고 참견하면은 아내도 힘들겠지? 그래서 남편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 좀 관심을 줄입니다. 그리고 믿어주죠. 나를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믿어주는 거예요. 잘할 거라고. 근데 우리 아내분들, 내가 좀 힘들고 고민이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별 얘기도 안 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뭐 믿어준대.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예. 그냥, 그렇죠. 심지어 그 굉장히 그 일을 잘하는 아내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우리 아내 일 너무 잘해. 진짜 완전 나보다 더 남자 같아. 이런 얘기 하면서 되게 강철 같고 뭘 해도 다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아내를 되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지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나 이제 지쳤어. 내가 진짜 그렇게 강한 사람 같아? 나 한계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남편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배려를 받고 걱정을 받고 마음을 돌보는 거를 원치 않는 여성은 정말 세상에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먼저 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남편분들이 볼 때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이렇게 시시콜콜한 걸 하는 것조차도 우리 아내들에게는 굉장한 관심과 위로와 뭔가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아내분들한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남편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신뢰를 원한다. 이거는 걱정보다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난 당신 믿고 있어. 어려운 시기지만 여보 힘들면 얘기해. 하지만 난 당신 정말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이런 표현들을 전폭적으로 해줄 때 남편들은 정말 해내갈 힘이 생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 남편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내의 괜찮아는 우리 아내분들 괜찮아가 괜찮은가요? 괜찮아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남편분들이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요즘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여보 괜찮아? 괜찮아. 그래. 어떤 점이 괜찮아? 한 번 더. 진짜 우리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우리 남편분들. 제가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이 아니 사실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들도 사실 자존심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뭔가 내 일이나 아내가 나를 걱정시키는 거 이런 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힘든데 아내분들은 반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또 비슷하게 한번 딱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에서 약간 자존심을 좀 상해하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자존심과 상관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정말 이 책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내는요, 남편의 관심과 조언을 바란다. 남자들은 진짜 그 좀 생각에 빠졌을 때 혼자 있고 싶어 하죠, 대체로. 누군가 말 거는 것도 좀 귀찮고, 뭐 핸드폰도 막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 대체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좀 반대라고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될 때 상냥하게 좀 들어주고, 또 조언해주고,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아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보자. 또 아내분들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격한 표현을 책은 하는데요. 책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남편에 대해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말고 꾹 참기. 이게 조금 말이 과하게 나오긴 했는데, 남편이 뭔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면 바로 뭔 일 있어? 힘들어? 라고 얘기하기보다 한 5초 정도만 좀 지켜보세요. 뭐지?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지? 근데 이때 남편에게는 뭐가 문제야? 말해봐. 내가 해결해줄게.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보다 좀 믿어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이라면 괜찮아. 나 믿어. 이거는 제가 정말 경험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생활이 좀 좋지 않을 때 저는 밖에서 막 양말을 팔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가 처음에는 뭐 양말 파는 거 힘들지, 뭐 더운데 고생이야, 추운데 힘들지, 배는 안 고파, 이렇게 걱정해 줬을 때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막 뭔가 신경 막 이렇게 케어를 받는 것 같고 좋았는데, 이게 한 달, 한 두 달 되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를 못 믿나? 내가 그렇게 못 믿어온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이런 표현들을 했고, 아내가 저한테 여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애써주는 거 너무 고마워. 나 당신이 저렇게 노력해서 우리 가족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거 알고 있어. 여보 정말 믿어, 고마워. 이런 표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양말 팔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엄청 울면서 갔어요. 그게 어떤 다짐을 했냐면, 진짜 내가 자식하고 우리 아내 정말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 막 그런 엄청난 결심과 막 그 신뢰를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함께 풀어볼 문제. 고민과 불안이 있을 때 우리 남편에게 뭐가 필요하다? 정말 신뢰가 필요하다. 믿어주시길 바라고요. 고민과 불안이 있을 때 아내는 뭘 원한다? 정말 남편의 걱정을 바란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또 풀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남편분들, 아내분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한다? 신뢰하기, 그리고 뭐하기? 더욱더 관심을 갖기. 이렇게 한번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여러분 해결되셨나요?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보충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피곤하면 쉬고 싶은 남편과 우리 은주님 좋습니다. 명신님과 세연님도 해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꼭 진짜 해보세요. 우리가 배우지만 말고 해보자. 자, 피곤할 때 남편은 좀 쉬고 싶고 또 아내는 피곤함을 바라주길 바란다. 이게 사실 6번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질문 같은데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속마음 탐색기.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게요. 남편은 피곤하면 우선 침묵하고 싶다. 그러니까 남편은 기본적으로 혼자의 시간이 좀 필요한 동물들 같아요.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면 아내는 자신의 피곤함을 남편이 알아주길 바란다.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의 속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남편과 역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가정주부였어요. 근데 남편의 일이 이렇게 워낙 바쁘고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남편이 자꾸 일을 집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에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부부가 아이 재우고 같이 허브티를 마시면서 그날 하루를 이야기하는
꿈이 있었어요. 이걸 꿈이라고 말하는 게 참 서글프지만 꿈이죠. 예,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 근데 남편은 어떻다?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다. 그래서 뭐 밥 먹을 때도 자꾸 서류를 보고 또 어떤 뭐 얘기할 때도 자꾸 컴퓨터나 핸드폰 확인하고 있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 밥 먹을 때는 그래도 식사 시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말에 남편이 또 빈정이 상해갖고 대꾸도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벌써 좀 쎄하죠? 그럼 아이들도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여보, 그래도 우리 너무 쫓겨 사는 것 같아. 얘기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자꾸 대화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말도 안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지도 않고, 뭐 얘기만 하면 기분 나쁜 얼굴로만 저렇게 있고, 참 힘들겠죠. 근데 이 아내분도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분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근데 이 아내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 같아요. 뭐냐면,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 습관.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을 짓기만 해도 뭔가 피곤한가? 지쳤나?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었나? 라고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딱 결론 짓는 습관을 하는 거예요. 뭐다? 항상 화나 있어. 항상 기분이 나빠. 나를 향한 애정이 식었어. 이렇게 결론 짓는 아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남편 쪽이 사실 더 많죠. 자,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이 아내분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남편이 사업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고 힘들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좀 나눠보시나요? 글쎄요. 그러면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그냥 보통 뭐 관계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생활비에 대한 얘기하고, 또 아이들 대한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아내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일까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네. 그럼 대체 남편분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고생했다? 고맙다? 그런 얘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이 아내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감사의 표현을 해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남편 표정에 따라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계시다면은 그 모습 그대로 잠깐 거울을 한번 봐보세요. 네, 지금 거울 잠깐 봐보세요. 아니면 옆에 있는 수업을 잘 듣고 있는 배우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어때 보인가요?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데 그 표정이 생각보다 좀 무거워 보이고 또 좀 우중충해 보이고 화난 표정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웃는 얼굴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항상 웃을 수 없고 사람 무표정 자체가 굉장히 화난 표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표정들을 우리가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하면 우리가 너무 지쳐요. 네, 그래서 남편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일일이 대응하고 문제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남편이 무언가에 집중할 때 그냥 좀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남편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중심축을 하나 만들자. 이렇게 특히 아이를 전적으로 보는 아내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한데 전 이야기하면 좀 항상 좀 마음이 먹먹한데 자기가 없어요. 아이 엄마로서의 나, 남편으로서의 나, 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나는 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신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떤 레이더가 10개가 있다면, 남편이 없을 때는 완전히 아이한테 이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가, 그쵸? 근데 아이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않죠. 그럼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니까 이제 남편에게 그 레이더를 다 떼서 남편에게 쫙 보냅니다. 근데 남편이 바쁘다고 핑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레이더들이 다 충족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서글퍼지고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더의 정말 절반은 좀 나에게 향해 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어린이집도 가고 또 초등학교도 가고 하면은 그래도 오전 시간엔 조금 시간이 생깁니다. 예, 이때라도 정말 우리가 나의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꼭 정말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 이 책에 하는 조언. 남편분들, 아내와 아이에게 말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그 자기 속마음 이야기하는 거 참 어려워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꾸 그 분위기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표정 안 좋고 말도 안 하고. 근데 아내와 아이는요, 남편분의 표정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 표정의 변화들을 굉장히 잘 캐치하고, 우리 남자들이 아닌 척하고 얘기해도 그게 표정에서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 표정에 대한 민감성이 아내분들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막 짜증을 내기보다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 말한다? 남편분들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피곤하니 혼자 좀 쉴게. 여러분 정말 이 쉼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아내분 입장에서 이 사정을 이해하니까 남편의 침묵, 남편의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지켜볼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막 짜증내고 막 언짢은 표정을 짓고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졸업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춘기 남학생들이 아니잖아요. 내 감정을 우리가 잘 표현하고 아내가 나를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돕자. 아내분들께는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에도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내분과 이런 대화를 했는데, 그 남편 진짜 일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제 거실과 이 식탁이 이렇게 마주보게 되어 있는데, 거실이 있고 이 소파가 이제 등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요, 남편이 맨날 뒤통수로만 듣고 있대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보 오늘 애가 어땠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뒤통수가 이렇게 있다가 딱 떨어졌대요. 그때 이제 아내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내 이야기 안 듣고 있었구나. 졸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맨날 이 식탁에 앉아서 여보 집중 좀 해. 대화 좀 집중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 뒤통수로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흔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내분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어떤 조언을 했냐면, 우리 아내분이 소파 옆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근데 아내분이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생각은 진짜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가 필요하니까 남편이 대화를 안 하니까 나쁜 사람을 약간 만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대화에 맞추도록 우리가 태도를 해왔던 거죠. 우리는 다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대화가 원한다면 우리가 다가가 보면 어때요? 대화의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그 상태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내랑 얘기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밥을 먹었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뭔가 민감한 얘기를 할 때는. 왜냐면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졸리면 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냥 대뜸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여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괜찮아?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여보 5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그 처음 시작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도 뭐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조금 내가 피곤하긴 해도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면은 여보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좀 대화하기 힘들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남편분들은 피곤할 때 쉬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냥 쉬어버리면 아내는 정말 속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보,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혼자 쉬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아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남편에게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다시 오늘 많이 피곤하구나. 그래, 오늘 좀 쉬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내분들도 남편이 이렇게 피곤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남편 입장에서 또 회의실에 불려간 느낌일 겁니다. 솔직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보, 좀 잠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오늘 좀 시간 괜찮아? 여보, 5분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 먼저 이렇게 대화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우리 5번 문제. 피곤하면 쉬고 싶은 남편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입을 꾹 다물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좀 얘기를 해보자. 또 우리 남편분들, 아내가 힘들 때 그냥 쉬고 싶은 것보다 혼자 있게 하기보다 아내에게는 여보, 오늘 많이 피곤한가 봐. 뭐 무슨 일 있었어? 정말 이 물어봐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우리 아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남편이 좀 힘들 때는 아까 꿀떡맘님이 진짜 얘기 잘해주셨는데, 꿀떡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게 약간 저는 행복한 아내의 그 어떤 되게 멋진 모습 중에 하나 같아요. 영양제 먹고 밥 챙겨주고 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꿀떡맘님 남편분이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터득하신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쉬어야 얘기할 준비가 되거든요. 그쵸? 힘든 사람한테 얘기하자고 해봐야 화만 냅니다. 이게 아마 정말 삶에서 얻게 된 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서 좀 멋지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 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에서 쉴 수 없다는 남편과 그리고 부부 대화가 없어 힘들다는 아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원래 모든 책의 첫 시간은 저도 참 긴장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뭐라고 하죠? 소감과 이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속마음 탐색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제이님 늘 감사합니다. 와닿으세요, 최기신님. 좋습니다. 남편에게 집은 어떤 곳이냐면 쉴 수 있는 곳. 네, 쉴 수 있는 곳. 오늘 못 다룬 거는 제가 좀 이렇게 가능하면은 인스타 콘텐츠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에게 그러니까 집은요, 정말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한 만큼 집에서 쉼을 얻고 싶은 게 대부분 남편들의 좀 진짜 솔직한 속마음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있고, 반면 아내는 그 가정에 대한 좀 그 이상 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가정은 이런 모습이다. 화목한 남편과 말 잘 듣는 아내, 또 함께하는 저녁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이상과 꿈이 있대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상담소에 이런 남편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떤 남편들이냐면 집에 가기 싫어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정시에 칼퇴근을 해도 조금 이렇게 천천히 있다 가고, 그래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왜 집에 가기 싫으세요? 근데 그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가 무서워요. 에? 아내가 무서워요? 네. 회사보다 집이 더 피곤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시간을 때우다 가는 남편들이 우리나라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대체 왜 그럴까? 근데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집에서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이요, 가정에 대한 어떤 이상과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라면, 또 이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라면 이런 조건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샤워하고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치워야 된다. 화장실 변기는 반드시 뭐 내리고, 뭐 치약은 어떻게 뭐 짜야 하고, 빨래는 어떻게 둬야 되고, 이 아내분이 주로 살림을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내 기준에 맞는 살림 규칙과 행동 강경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어기게 되면은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이 당신 날 존중하지 않아. 당신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걸 안 지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어떻게 매번 왜 내 말을 무시해? 이런 잔소리가 뭐 5분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남편 입장에서는 참 집에 가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침묵하는, 그냥 말 안 하는 이 남편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좀 남편분들의 그 심리를 좀 대변해 드릴게요. 남편에게는 진짜 그 중요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이 가족들을 잘 돌보고 부양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효능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자한테 뭔가 약한 소리, 특별히 일적으로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뭐 부장님한테 혼났고 이런 얘기하는 게 정말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 아내에게만큼은 존경받는 남자이고 싶은 게 많은 남편들의 심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대화는 줄어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침묵이 부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이 남편과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아내가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노트를 하나 만들고 교환 일기 같은 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하면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말을 줄여서 편지를 썼대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상담사와 함께 정해본 건데, 첫 번째 감사에 대한 표현,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상의하고 싶은 내용. 나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 좀 얘기하고 이런 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언제 시간이 되냐. 이런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남편이 답장을 썼습니다. 되게 짧은데 이 답장을 보고 이 아내분이 그날 막 이렇게 정말 눈물도 흘리고 좀 기쁨과 안심을 가졌대요. 뭐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뭐 은주에게, 우리 서인이에게 나야말로 항상 고마워. 평소 서로 이야기할 시간을 내지 못해 미안해. 이번 일요일에 하루 비울 테니까 천천히 얘기해보자. 단 3문장이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나에게 주는 믿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내의 진실한 그 어떤 상의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약간 책임지는 말이죠. 내가 요즘 시간 많이 못 가졌지, 미안해, 책임지는 말. 그리고 이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 주에 시간 내서 얘기하자 라는 대안까지 딱 얘기를 했더니 정말 이 3줄만으로 아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죠? 아내분들이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이게 문제고,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요, 왜? 뭐, 이렇게 하기보다, 당신 정말 그렇게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그 규칙들을 다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번거롭고, 그 귀찮고, 수고스러운 것을 아내는 이미 모두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이렇게나 힘든 거를 아내는 늘 하고 있구나. 그죠? 그럼 저는 약간 막 되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내가 늘 원하는 게 있죠. 대화, 또 공감, 뭐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근데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 시간을 남편으로서 가져야 될 시간을 못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아내분들이 마음 녹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갈등 겪을 때면 남편분들 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요, 집으로 가져와 보자. 아내분들이 진짜 하는 말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대체 이 남편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정말 많은 아내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요, 우리들이 그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니까 아내는 계속 혼자 상상하고, 혼자 상상은 100% 뭐로 번져요? 오해로 번지고,
더 갈등이 심해지죠.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해도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요즘 뭐 생각, 고민을 알게 되니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돼요. 예, 그쵸? 우리 아내분들 뭔 생각하는지 알면 이제 혹시 마음이 놓이잖아요. 꼭 얘기해보자. 또 우리 아내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요거는 셉니다. 당신만의 규칙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세운 그 기준에 의해서 남편이 안 맞춰지면은 날 존중 안 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괴롭힘과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새겨 들으세요. 앞으로 모든 집안일은 나 혼자 하겠다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일이 정말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이면 우리의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아내분들이 내 규칙으로 남편이 들어오길 바라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너의 일을 내가 참여하고 내가 도와주는 것처럼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나 혼자 독박으로 집안일을 하는 상황을 더 만듭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남편의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타협을 좀 해야 됩니다. 항상 내 기준, 우리 집은 이랬고 저랬고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된다? 집안을 나 혼자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뭐 빨래할 때 건조기 시트를 2장 넣어야 되는데 남편 1장밖에 안 넣어. 근데 남편이 빨래를 하기로 했어. 그럼 그건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돼요. 아니 건조기에 세탁세제 넣는 이 정도 아닌 이상은 엔간하면 우리가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집안일을 함께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었죠. 집에서 쉴 수 없다는 남편. 왜 쉴 수 없었나요? 너무 많은 규칙들 때문에. 그래서 집이 남편에게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아내는요, 그 집에 대한 그 이상이 있어요. 좀 이렇게 행복한 부부에 대한 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죠. 더 건강하고 멋진 부부가 되고 싶다는 것은 굉장히 멋진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도 아내가 어떤 부부가 되고 싶은지 들어보고 그거에 또 함께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1번 문제도 우리가 함께 잘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인데요. 저희가 50분까지 마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큼은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2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빠르게 얘기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서 꼭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쵸? 여러분, 자존감이 뭔가요? 자존감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 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은주님이 맞아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마음, 나 그대로를 받아주는 마음이 자존감이죠. 근데 여러분, 자존감은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호감, 네, 자기 유능감, 그리고 자기 중요감. 이 세 가지가 자존감의 요소예요. 자기 호감이 뭐냐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될 때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 스스로를 잘 돌보려면 그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자기 유능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인정받을 때 또 이 자기 유능감이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기 중요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자, 근데 이제 정말 잘 들어보세요. 아내 있죠, 아내. 남편분들, 아내가 혹시 살짝 손 들어볼까요? 우리 아내 불평불만이 많다. 조용히 숫자 1번 한번 적어주세요.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다. 2번 한번 눌러주세요. 네, 지금 막 몰래 DM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좋아요. 근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갖고, 아내가
불평, 불만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호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아내들이 불평, 불만이 많을 때 무조건 이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부족해져서. 그러니까 아내가 막 사사건건 시비 걸고 갑자기 딴지 걸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딴지 거는 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 그렇지 않았고, 나 뭐 맨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저번에는 어쨌고,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거 진짜 부질없는 싸움입니다. 부질없는 싸움이에요. 아내가 불평불만이 많을 때는 첫 번째 자기 호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받는 느낌이 안 들어서. 남편이요 집안에 소홀할 때가 있죠. 우리 아내분들. 이거는요 유능감과 중요감이 충족되지 않을 때예요. 이게 뭐냐? 내가 우리 집에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할 때.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룰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남편의 자존심을 긁는 말, 뭐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야, 이제 나도 돈 잘 버는데, 뭐 굳이 남편 역할이 필요해? 뭐 이런, 그, 유능감과 중요감이 짓밟히는 말을 하면요, 남편은 이제 떠나가게 되죠. 또, 우리 아내에게도 뭔가 사랑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주지 않을 때, 뭐, 아유, 뭐, 어차피, 그냥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런 말들 들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에게 아내가 불평불만이 많다?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지금 자기 호감이 아주 낮은 상태다. 네. 그래서 이 자기 호감을 채워주는데 좀 집중을 해보세요. 어떤 거냐면, 먼저 아내의 어떤 좋은 점들, 특히 외모에 대해서 좋은 점들을 칭찬해주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 맨날, 근데 왜 이렇게 예쁘지? 막 이런 말을 그냥 쉴 새 없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 호감을 예쁘기도 하고, 자기 호감을 늘 채워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작은 점들을 칭찬하고, 오늘 뭐 했네? 이거 되게 잘 어울린다. 뭐 닭볶음탕을 해줘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어서, 진짜 닭볶음탕은 진짜 어디 가서 먹어도 당신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해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또 지나갈 때 엉덩이 계속 이렇게 엉덩이 톡톡 쳐주고, 등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머리 이렇게 만져주고, 그런 스킨십들, 그리고 늘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욕구를 여러분 충족시키면요, 잔소리와 불평불만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남편분들 잔소리 많다고 할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예뻐하세요. 아내를 예뻐하시면 많이 해결된다. 자, 마지막으로 아내분들께는, 남편은, 이건 정말 이 책에 있는 문장인데 멋진 문장이 뭐냐면, 남편의 자신감에 찬 얼굴이 당신의 행복을 만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나한테 잡혀서, 말 잘 듣는 남편을 우리가 원하긴 하지만 솔직히, 근데 정말 나한테 잡혀서 막 쭈글쭈글하고 막 이렇게 자신감 없어 보이고 이런 남편 우리 원치 않잖아요. 정말 좀 활기가 있고, 정말 믿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격하게 말하면 좀 정말 리더십 있게 해서 좀 따르고 싶고, 이런 남편이 멋있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자신감을 또 북돋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감과 이 중요감을 느끼게끔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 완벽하면요, 남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내가 일도 잘해, 돈도 잘 벌어, 그럼 내가 과연 아내한테 필요한 존재일까? 이 질문이 생긴 순간 남자는 쭈글쭈글해집니다. 저도 참 그랬어요. 아내가 이제 저보다 이렇게 수완이 좋을 때, 난 진짜 뭐 이런 생각이 저도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여보 이거 좀 따줘요, 이런 거. 또 솔직히 아내분들이 이거 가구 조립 진짜 더 잘하거든요. 제가 볼 때. 좀 더 꼼꼼하니까. 남자들은 설명서 안 읽으니까
좀 이렇게 실수가 많은데 아내들은 좀 꼼꼼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여보 이거 좀 도와줘. 또 막 여보 진짜 멋있다. 진짜 든든하다. 이런 말들을 해주면요. 이 남편의 자기 유능감과 중요감이 팍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내분들 명심하세요. 나를 존경하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남편은 정말 세상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에게 소홀하다면 너는 뭐 돈도 못 벌면서 뭐 이렇게 가족 얘기도 못하고 옆집 누구는 돈도 잘 버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 남편은 더욱더 소홀해질 겁니다. 왜? 유능감과 중요감이 깎여가니까.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응원해주고 여보 당신이 최고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나를 존경하는 이 가족들에게 더 다가올 거고요. 아내가 불평불만이 심할 때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너가 예민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냐. 내가 돈 벌어 왔으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 이럴수록 아내는 뭘 느껴요? 자기 호감이 떨어진다니까요. 사랑받는 느낌이 못 받는다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보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쁘냐. 자기가 해준 게 최고다. 당신 참 사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당신 불평불만 하는데 그 와중에도 참 목소리가 예쁘네. 뭐 이런 정말 사랑받는 걸 충족시켜주면요. 아내가 진짜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혼부부 때 다툴 수 있는 많은 것 중에 한 4가지 정도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 일단 레슨에 참여했던 제가 소감 적는 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소감 꼭 적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부부대화 공부 3기가 시작됐습니다. 4주간 대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대화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이렇게 막 좋았다고 얘기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벌써 한 주 지났을 때부터 정말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참 감사했고 정말 여러분들도 대화로 고민하고 정말 우리 부부 관계 분위기 정말 이제 좀 바꿔보고 싶다. 상담으로도 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 정말 훈련으로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링크 내일 중을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은명식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부부가 신혼부부를 지나서 함께 살아갈 때 일상에서 부딪히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밥 먹는 거에 대한 거. 그리고 돈 관리 어떻게 하는지. 또 친구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막 스트레스 쌓였을 때 어떻게 풀지. 또 휴일에 평일에 바빠서 잘 지내다가 휴일 되면 또 부부가 엄청 싸우잖아요. 휴일을 진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문제들도 다음 주에 한번 풀어볼 테니까 주변에 같이 이런 부부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언니, 오빠, 친구, 형아, 누나들 많이 초대해서 다음 주에도 재밌게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